안녕하세요.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갓세미놈입니다. 오늘은 노다지 차트 시스템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노다지 차트의 승률 계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다지 차트의 승률 계산을 한 녹화 방송은 이전의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녹화해드린 승률 계산 기간은 2017년 7월 10일에서 8월 19일까지 본개수는 10,000개 정도 에서 어떤 승률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익은 523회, 손실은 53회, 53회이지만은 여기서 손실을 좀 더 가중치를 더 가지고 곱하기 2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06kg 잡았고, 그래서 523 플러스 106 해서 총 매매수는 623회. 그래서 523회 나누기 629 곱하기 100 했을 경우에 승률이 83%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실을 좀 더 반영을 시켰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승률이 83% 정도 나왔고, 그래도 실제로 또 매매를 하다 보면은 봉이 빨리 움직인다든지 장중에 동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진입을 놓치는 경우, 그리고 한 틱 정도나 진입가를 아끼려고 하다 보면은 진입을 못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조건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의 조건이 너무 엄청 많이 하루에 20회 정도씩 이렇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국수만 하더라도 여기서 야간장은 걷어내더라도 주간장에만 하루에 한 15번 정도씩은 진입의 조건이 발생하고, 거기서 5번 정도를 놓친다 치더라도 10번 정도는 매매할 수 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하루에 승률 80% 정도 잡으면은 2포인트 정도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0.3포인트, 한 번 진입해서 0.3포인트 수익을 잘라가는 매매만 하더라도 1.8포인트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악조건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걷어내더라도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개인들의 간의 편차는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노다지 차트에 관해서 어떤 소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노다지 차트 시스템은 박스 에너지 분수 이론에 기반을 해서 만들어진 차트입니다. 박스 에너지 분수 이론의 기본은 공포와 탐욕이 만들어내는 파동이지만은 일정한 중심값을 기준으로 박스의 단위로, 즉 내파동값의 2분의 1 단위로 파동이 형성된다는 이론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시스템 차트 안에는 5분선과 트렌드 라인, 체인선, 음성 시그널, 이렇게 4가지 지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5분선은 여기 표시된 5분선 소세지처럼 생긴 선을 5분선이라고 합니다. 5분선, 이것을 5분선이라 합니다. 선 5분선. 자, 5분선 라인은 5분선이라고 그러니까 5분선의 중심선으로 연결진 선이라 이렇게 착각해 가지고 해온 어떤 일부 차트를 가지고 가신 분들이 그렇게 자꾸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부르기 쉽게 이름을 짓다 보니까 5분선이지 실제로 5분선이가 5분
봉을 뭐 기준에서 뭐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시간의 개념과 거래량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틱봉은 거래량의 개념이죠. 일정한 거래 건수가 생성되면 봉 하나가 완성되고 그렇게 계속 봉이 완성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기 때문에 봉 개수가 곧 거래 건수를 나타내는 거죠. 즉 거래량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틱봉은 그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이고, 분봉은 시간이 일정하게 맞춰지면 봉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어떤 1분 봉에 5분 봉으로 보실 경우에 5분 동안 거래량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틱봉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죠. 거래 건수 단위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거래량의 개념과 시간의 개념을 같이 섞어서 중심값을 찾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일단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5분 순이라고 해서 5분 중심값 찾아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예별적으로 만들어 보겠다. 차트를 처음 가져가시는 분들은 자기 차트를 만들자고 노력하시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리고 트렌드 라인은 기존에 보시면은 볼리니지 밴드의 개념을 제가 응용을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트렌드 라인은 하방 추세를 이룰 때는 여기 색깔이 바뀌게 됐죠. 점선으로 형성됐다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상방에서도 보면 이 트렌드 라인 점선으로 포함된 거 있고, 위에도 보면은 트렌드 라인 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트렌드 라인 지표는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은 상방으로 상방 추세와 하방 추세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저항선 지지 라인을 잘 잡아줍니다. 그렇게 어떤 이 틱 봉에서 그 수치값이 잘 반영되어 가지고 바디 잘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추세 구간에서는 이런 자리에서 만들어지면 계속 연속적으로 대응한다. 추세 구간에서는 계류를 따져가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5분 소세지선이 이렇게 생길 때마다 연속적으로 대응하면은 수익을 연속적으로 챙길 수 있는 그 마디 자리에서 계속 연속적으로 중간에 0.3 익절을 했더라도 재진입을 하는 자리에서는 추세 구간에서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도 보시면 추세 신호가 여기 발생했습니다. 추세가 나오고 여기 5분선에 터치되는 자리 재진입을 하면 되겠죠. 재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 수익 내고 다시 또 5분선에 다시 또 터치된 자리에서 또 진입합니다. 하게 되면 또 목표가 또 묶고 나오는 그런 방법. 이 추세선이 살아있는 산은 그렇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세선하고 같이 여기서 5분선을 같이 보시면 추세 구간에서는 연속적으로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의 방법.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은 첫 신호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여기 앞에까지 계속 끝까지 뭐 0.78 1포인트까지 바로 먹으면 좋은데, 사람이 계속 이렇게 중간에 흔들은 이런 장이 나오면은 못해지죠. 심리적으로 앞에 진입했더라도 앞에 익지를 못하고 다시 또 눌림목을 주는 사이에 못 견뎌가지고 터는 그런 경우가 났죠. 첫 진입에서 뭐 수익 내시면 0.45 잘 정리하면 0.45 먹었는데 다시 눌림목 주다 보면 본전 부근에 와 있고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면은 심리적으로 잘 못 견디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또 심리적으로 조급심이 생기기 때문에
재차 진입의 자리에서 재차 진입을 해야 될 이런 자리에서 오히려 익지를 해버리는, 앞에 진입한 걸 익지를 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진입 자리를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5분 지선에 재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연속적으로 만들어 주면서 매매 수는 좀 많이 형성되더라도 성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번 매매해 가지고 하루에 2포인트 정도씩은 챙길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5분 기준선과 채널선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5분 기준선과 트렌드 라인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채널선은 어떤 마디짜리를, 그렇죠, 박스권에서 고점과 저점을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호는 채널선이 하고 5분선하고 신호가 같이 만들어졌을 때 또 확률은 좀 더 높죠. 확률은 더 높다. 채널선이 깨고 내려온 상태에서 인데스 매도나 아니면 채널선이 돌파한 인데스 매도는, 인데스는 수익 확률이 훨씬 높다. 좀 박스권 작게 놓을 때는 인데스는 또 가끔 수익이 안 나올 수도 가끔 있죠. 예를 들면 이런 데서 가끔 수익이 바로 밑으로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 전체적인 매매 관점에서는 그런 확률이 높은 자리에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그런 조건이 나오면 들어가 줘야만이, 들어가서 0.3 이상씩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해야만이 된다. 그렇죠? 확률이 좀 높은 거, 낮은 거, 이런 걸 너무 많이 따지다 보면은 손이 짧아가지고 진입돼야 될 자리를 자꾸 놓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진입을 했으면 계속 0.3 컷 걸고 홀딩을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채널선. 그리고 음성 시그널은 매수만 합니다, 매도만 합니다. 그런 구간을 반복적으로 나가게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진입 자리, 예를 들면 매도 신호가 뜨는데 박스 구간에서는 한 틱 아래, 한 틱 안에 진입할 때, 한 틱 안에 내지는 5분선에 건접해가지고 갔거나 한 틱 이내에 들어올 때는, 그렇죠? 이건 아직 추세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비추세 구간의 신호에서는 5분선과 같거나 한 틱 안에 있을 때는 시세 포착이라는 음성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진입하면 되겠죠. 그게 5분선에서 한 틱 내지는 같은 자리에 오면은 시세 포착이라는 음성이 나간다. 이쪽에도 보시면은,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하방 추세 영역에서 있죠. 이때는 이제 추세는 추세지만 하방 추세에서 매수 조건이니까, 아직 하방에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소진하고 매수 조건이니까 한 틱 안에, 한 틱 이내 내지는 한 5분선 가격과 같을 경우에 음성 시그널을 시세 포착이라는 음성 시그널이 나가죠. 그러면 여기에 매수를 하면 되겠죠. 반대로 그러면 추세 구간에서 어떻게 되느냐? 추세 신호는 2틱 아래입니다. 2틱 이내에. 추세는 좀 매도세가 강하거나 매수세가 강한 이런 형식을, 이런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5분선과 2틱 이내에서 그럴 때는 다 잡힌다. 이런 자리에서는 2틱 이내에서는 2틱 이내에 어떤 가격이 2틱 이내에
들어올 때는 5분선과 2T 이내에 들어올 때는 시제 포착이라는 음성 신호가 나가게 된다. 그러면 그, 투세 구간에서의 신호는 아끼지 말고 진입을 틱을 아끼지 말고 진입을 하라는 의미로 2틱의 범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는 판단해 가지고 2틱 어떤 다른 움직이는 속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런 자리에서 제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음성 신호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의 아래를 보시면 통 시그널이 있습니다. 통 시그널은 관찰을 좀 해주다 보면은 가일권과 어떤 이런 걸 같이 중심각에서 위에 있느냐, 중선에서 영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을 때는 매수뷰만 봐주고 위에 있을 때는 아래에 있을 때는 매도뷰만 봐주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밑으로 고점을 찍고 가액권을 찍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점에서는 매수는 어느 정도 멈춰질 때 같이 엮어서 보시는 게 맞겠죠. 같이 엮어서 보시면은 매매가 훨씬 쉬워진다. 일단은 통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세 설명은 별도의 녹화 방송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일단 여기 전체의 차트의 어떤 각각의 특성을 쭉 차트를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박스 에너지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진입을 잘 하지만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목표 가격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입을 하더라도 입지를 잘 못하게 되면은 수익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손매매의 특징은 자동매매, 시스템의 자동매매보다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손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리스크 관리도 잘 하면서 수익을 좀 더 많이 내기 위해서 손매매를 하는 건데, 시스템 매매, 자동매매만 맡겨 놓았을 경우에는 수익이 원하는 것만큼 안 나오죠. 예를 들면은 여기서 자동매매를 딱 걸어놨을 경우에는 여기서 매수를 했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수익이 5포인트, 0.5포인트 정도 수익 났다가도 반대 신호 나왔을 때 여기 정산해 보면 거의 본전 내지는 한두 틱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수익이 나 있다가도 이렇게 반대 신호 나올 때 정산해 보면 오히려 손실이 내지는 본전 정도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수익이 없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수익을 매도해가지고 이런 구간은 쭉 여기까지 이제 갖고 있으면은 수익이 크게 날 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박스 구간이 대한민국 증시가 박스 구간도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파동이 클 때도 있지만은 박스 구간은 또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진입은 해가지고 수익도 났다가 익지를 못하고 손실로 돌아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0.3씩 반복해서 익지를 해 나가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박스 에너지 분석 이론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5분선을 기준으로서 여기에 통과를 하게 되죠. 통과를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요 폭만큼 위에 형성이 되죠. 그렇죠? 폭만큼. 그럼 전체 요거를 4파동이라죠. 4파동. 아래 박스, 윗박스를 합쳐가지고 한해 5분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4파동이다. 4파동.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한은 파동 안에 있다. 4파동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4파동을 벗어나는 조건은, 위로 가는 조건은 파동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5분선 중심값을 기준으로 해서 지지를 해서 우리가 진입을 해서 목표액은 1차 파동은 이원 가격에서 그걸 돌파하느냐 마느냐를 일단 따지고, 그러면 단기약 하시는 분은 입대를 해주고 다시 또 그 남는 범위에서 입대해주고 다시 재차 지지선에서 또 다시 진입하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고, 단기약 하시는 분들은 지지선에서 매수해가지고 어떤 한 50%는 1차 청하고 나머지는 2원 가는지 노려보고 2원 부분에서 청산하고 다시 또 지지선에서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방법을 택하면 되겠죠.
그처럼 E1이 터치하면 중심값이 지지되고 다시 이 중심값에서 지지돼서 매수를 갔을 때 목표가격은 E2가 되고 E2에서 터치되면 다시 새로운 지지라인이 형성되고 다시 새로운 지지라인에서 진입했을 경우에 다음 목표가격은 E3가 되는 거죠. E3가 되는 거고 다음 목표가격은 E5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이 보시면 E5까지 가는 거죠. 이렇게 목표 가격을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그것을 단기적으로 이 차트 안에서 다 형성되기 때문에 별도로 내가 물량대가 되지 이런 걸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차트를 보고 이 차트만 보고 다른 뭐 조건, 예를 들면 외국인 동향이나 기간 동향, 뭐 옵션이 차트가 뜨고 마디가가 뜨고 이런 걸 따질 필요가 없이 이 차트 안에서 우리가 매매 진입가를 잡아 나오고 그리고 진입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걸 잡고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장점은 이 박스 에너지 분수 이론 틀 안에서 우리가 매매를 한다. 자, 이 E1, E2 가격 이것은 피보나치 수율의 관점에서 파동을 해도 똑같은 기록가 나온다. 제 박스 에너지 분수 이론의 틀 그 자체가 피보나치 수율의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같은 맥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박스 에너지 분수 이론은 제가 십수년 전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보고 일일이 손으로 박스를 그려가면서 분석하고 트레이딩을 했는데 그걸 모두 수식을 짜서 차트에 집어넣고 그 목표 가격을 다 차트에 그려지도록 일단 판단을 빨리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트화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노드 차트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해서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향후에는 어떤 이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인공지능 다중 트레이딩 시스템으로 제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나오는 시점에서 계속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진입을 해서 0.3씩 끊어 나오고 또 조건이 나오면 새롭게 진입을 해서 또 0.3 입질하고 또 대다시 저런 조건이 나오면 또 0.3 입질을 하는 그런 반복적인 진입 후 0.3씩 끊어나가는 시스템, 자동 매매 시스템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진입해 가지고 추세 구간이라고 뭐 1포인트, 2포인트 계속 연속적으로 먹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매매 수는 하루에 뭐 10번 뒤 훨씬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이지만은 계속 슬리피지는 물론 많이 나오겠죠. 어떤 여러 번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했을 때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다중 매매 시스템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 조건이 나와서 한 개 진입하고 뭐 추가적으로 진입하는 구간도 만들겠죠. 뭐 추세가 예를 들면 트렌드 라인 폭 그리고 뭐 에너지 E값 우측에 보시면 233, 133이 되어 있는데 이 보시면 이것이 E값이죠. E값이 50 이내로 곡선 같은 경우는 50 이내로 수렴된 상태에서는 어떤 그 이후에 발생하는 시그널 예를 들면 이런 추세 신호죠. 그런 조건에 매도 신호 이런 조건이 나왔을 때는 그 에너지가 수렴된 이후에 발생하는 이런 추세 신호는 수익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0.3에서 안 끊는 그런 조건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많이 넣어 가지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뭐 손매매만 의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계가 돈을 벌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또 안에 이 각각
실시간으로 그 어떤 지표의 조건 수치값을 계속 그 컴퓨터에 지금 자동으로 어떤 그 축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텍스트 그 수치값을 계속 텍스트화로 컴퓨터에 자동 저장을 시키고 그걸 과거의 데이터를 계속 자동 분석해가지고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 추세가 나올 자리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알파고가 과거의 데이터, 과거의 어떤 그 바둑의 수들을 다 컴퓨터에 입력해가지고 계속 그걸 자동으로 분석해가지고 계속 진화를 하는 것처럼 제 시스템도 향후에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국선하고 뭐 해선하고 다 하기에는 제가 엄청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지만은 제가 하루에 5시간 이상씩 꾸준히 작업을 하면서 그 완성은 1년 이내, 좀 늦었더라도 2년 안에 굉장한 어떤 시스템을 선보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률 계산은 뭐 앞에 소개해 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어떤 이렇게 눈을 봐서 그런 조건이 나왔을 때 음성의 뭐 어떤 그 시세 포착이라는 그런 음성이 나왔을 때 조건을 그런 조건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0.3씩 끊어서 나왔을 때 이런 승률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이제 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도 보시면은 5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그라미 하지 말고 사각형으로 하겠습니다. 5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파동을 위에서 갔다가 가니까 5분 파동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세선이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가능한 그 5분선에 붙여가지고 매도 진입을 해야 됩니다. 매도 신호 나왔다가 푹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죠? 붙여 한 튀어도 않게 해야 되니까 붙여서 같거나 5분선 가격과 같거나 한 틱 안에서 매도를 치면은 수익을 가능히 많이 챙길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까지를 네 파동이랍니다. 완전히 파동이 벗어나지 않았죠. 그러면 요 파동 여기서 진입했을 경우는 내가 1차 목표는 여기서 잡을 수 있고 다음 파동은 2선에서 잡을 수 있겠죠. 그죠? 이 두 값. 우리가 목표가를 여기서 잡을 수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 하트 하방 트렌드 라인 이 가격하고 이 두 가격 같이 이겨서 여기서는 뭐 충분하다 이렇게 입지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입을 해가지고 다음 목표는 여기서 진입할 때는 여기에 보이겠죠. 여기에 보이겠지만은 요거하고 여기 보이겠지만은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서 하방 트렌드 라인 가격이 살짝 올라오는 흐름이니까 이 부분에서 입지를 하면 되겠다. 그래서 재진입을 여기에서 재진입을 했다면은 얘 갖고 얘 놓으니까 여기서 이제 살짝 음봉을 했다가 가지고 입지를 못 해가지고 뭐 몇 틱 올라갔다도 컷 하지 말고, 그죠? 컷 나가면 0.2까지 바로 올라가 버리면 0.3 컷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몇 틱 올라갔다고 겁먹지 말고 다시 여기서 매수 신호 뜨니까 진입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진입가에 빠져나올 수 있다. 그럼 여기서 매수는 전환 안 하더라도 파동선이 생기고 이 부분에 또 5분 지지선 부분에서 매수를 하고 그 매틱 수익 줬다가 익지를 못 했더라도 다시 또 뭐 매틱 또 밀린다라고 컷 하면 됩니다. 매틱 손절 이런 버릇을 자꾸 가지면은 매매를 못 하게 됩니다. 그죠? 컷 줄려면 화끈하게 0.3포인트 6틱 컷 준다, 그죠? 먹을 때도 0.3 먹으니까 진입해가지고 뭐 두세 틱 밀린다고 겁먹지 말고 갖고 있다가 0.3 컷 주면은 익절 주면 거의 먹겠다는 거죠. 거의 먹고 0.3짜리가 예를 들어 진입을 뭐 65 정도 6065 정도 했다면은
여기가 익절가리 아닙니까? 이거 한번 익절했겠네요. 그죠? 이렇게. 0.3 묶고 나서 또다시 요 진입해가지고 또 묶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럼 익절했으면 다시 이 자리에 왔으면 또다시 진입해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런, 그게 진입했는 가게에서 뭐 두세 틱 이게 뭐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다고 겁먹지 말자. 그렇게 되면 수익을 못 낸다는 거죠. 이것도 보시면은 굉장히 수렴 이후에 트렌드 라인이 많이 접어지고 우측에 보시면 이 값 있죠. 이 값이 많이 수치값이 아마 이 수급 배우면 이 자리에서는 이 값이 50 이내로 다 들어왔을 겁니다. 두 개의 수치값 이 값 두 개가 다 50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후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추세 신호는 1포인트짜리 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나오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다 계속 대응을 해야만이 그죠? 작은 박스권에서 헷갈리는 장이 나오더라도 먹을 수 있다. 이어서 짐장의 매도 신호 붙어서 5분선에 딱 붙어서 발생하는데 겁날 거 없죠. 매도 들어가지고 중간에 이걸 놓치더라도 그죠? 이런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5분선 생기면은 이 자리에 들어오면 매도 그죠? 이래서 자꾸 매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수익을 한번 여기서 놓치다고 못 들어가게 되면 안 된다. 이 파도가 계속 파도가 서핑하는 사람이 파도가 이렇게 쭉 계속 이게 반복이 되죠. 파동이 있으니까 그 파고가 어떤 파동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자기 조건이 딱 왔을 때 자기가 서핑을 중간에 이제 멈춰 있는 상태에서 서핑한 사람이 파도를 타기 위해서 딱 조건이 올라타야 되는 조건이 딱 왔는데 그 타이밍에 서핑한 사람이 그 파도의 높이가 상 낮아지는 그 시점에서 팍 올라타야 되는데 그걸 몰라 타게 되면은 다음 파동을 기다려야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서핑 이미 자기가 올라탈 수 있는 조건이 왔는데도 못하고 이미 파도가 싹 올라가는 이죠. 크게 이제 파도가 높은 자리에서 올라타면 자기가 넘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이런 조건에서 딱 못 올라탔는데 막 내려오는 자리에서 인데스 매도를 하지 말자는 거죠. 따라가면서 이제 매도하면은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조건. 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조건이 나왔을 때, 그죠? 이거 올라타면 커단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새롭게 만들어질 때. 이런 자리에서 안 들어가고, 인데에서도 더 뺄 것 같아가지고, 인데 매도 쳐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죠. 파도가 쭉 내려가다가 다시 또 올라서가지고, 요 자리에 딱 서핑으로 가면, 파도에 딱 올라탈 수 있는 조건이 왔는데 안 올라타고 그거와 똑같습니다. 파도가 막 높은 데서 지 올라타려 그러면 지가 서핑한 사람 뒤집어지죠. 그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 쪽에 왔을 때 인데스 매도 하고 기다려야 된다. 한번 놓치면 그런 자리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매도 신호 툭 찍고 매도 신호 지지 밑에 지지라인이 차상위 지지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매도 툭 들어가는 바보가 되지 말자는 거죠. 적어도 일단 이거 깨가지고 추세 나오면은 밑으로 쭉쭉 빠져가지고 5분선 지지선이 만들어지기냐 그러면 들어가거나 이 지지선이 있는 데서 매도 들어가지 말자. 적어도 묵으러 가면 반등 줘가지고 아직 추세 구간이 아니라겠죠. 그죠? 그러면 한 틱 아래서 매도하거나 5분선의 가격에서 매도를 치자. 추세 구간에서는 이 계율이 5분선과 계율이 한두 틱 이상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스 구간에서는 회귀를 하거든요. 회귀. 왜냐하면 이 가격에서 이까지 빠졌으면 다시 회귀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선 가격이라는 것은 회귀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5분선으로 치면은 5분 봉으로 치면은 양봉, 음봉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치는 사람은 쭉 빠지니까 여기서 다시 매수로 익지를 하려는 세력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시 반등을 주고 여기 건지하니까 중심가에 반등을 하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사람은 다시 또 본전하니까 본전에 오니까 고마워가지고 본전을 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매도세가 붙는 거죠. 그래서 빨리 미리 잡아가지고 매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중심 가격에 올리는 그렇습니다. 파동에 그래서 이 전체를 가지고 네 파동이라는 거죠.
일시적으로 매도세가 물려가지고 매도 신호 떴다면은 여기서 이제 저항해서 매도 치고 그런 식으로 따라가줘야 된다. 이제 반등 줄 때 인데스 매도. 그죠? 그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 물론 이제 추세가 강할 때는 추세를 구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굉장히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수 신호가 떴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걸 같이 엮어가지고는 계속 매수 공격을 해줘야 된다. 인데 매수 들어가고 이런 건 뭐 만약 굉장히 수렴해 있는 상태, 그죠? 이 값이 수렴된 상태에서 매수 신호는 푹 실어도 되는 거죠. 커 주면 두 개 주겠다 생각하고 한 개 하는 사람은 두 개 해도 쓴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재차 들어갈 재진입할 때는 이런 데서는 한 계약으로 0.3씩 긋고 대진입해서 수익 나면 또 끊고 그런 식으로 반복해줘야 된다. 그죠? 굉장히 크게 지지 나오는 자리 한번 볼까요? 현재도 보시면 이것도 뭐 수렴, 이 값이 이렇게 굉장히 수렴해가지고 수렴한 상태에서 추세 신호가 발생을 여기서 했죠. 여기서 신호가 발생했죠. 그러면 인데서 푹 실어줘야 되는 거죠. 5분선에서 푹 실어주고 한 개가 사람 두 개야. 그럼 이제 저 재진입 중간에 놓쳤다면 재진입 계속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수렴하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재진입을 계속 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오죠. 에너지가 많이 수렴이 상태에서 한쪽으로 방향이 쏠리면 시비 끄지 않는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방 추세 신호가 여기서부터 발생했죠. 그러면 여기서 계속 매도를 갖고 있는 거죠. 밑에 보시면 추세 신호. 그런데 추세 신호인데 안 빠지고 많이 붙었죠. 매도해서 묶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시 또 여기서 또 매도해서 묶고 아니면 이어서 매도했더라도 갖고 수익 약간 1탄도 뭐 안 빠지고 버티도록 수익이 안 나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올라타면 컷하면 된다 생각하고 그래야만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반등 주니까 여기서 매도를 했다. 그러면 이까지 치고 올려가지고 컷 안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컷 해버린 사람이 있거든요. 차상위 저항 라인 있는데도 여기면 60 정도에서 매도할 수 있는데 뭐 80 정도, 네틱 정도 일시적으로 쳤잖아요. 그죠? 네틱 네틱 정도 손실이 났더라도 컷 하지 말자는 거죠. 두 틱 더 주면 네틱 컷 할 자리 차라리 두 틱 더 주고 버텨야 된다. 그럼 결국은 이제 이게 수익 준다는 거죠. 수익 먹고 또 재진입하고 확률상 그렇게 계속 해나가야 된다. 재진입하고 이런 추세 구간에서 도대체 몇 분이나 먹습니까? 몇 분이나. 그런 어느 순간에는 계속 인대하다 보면 계속 연속으로 먹거든요. 챙기고 하다 보면 물론 어느 순간에는 손실이 날 때도 있죠. 여기서 진입해가지고 또 수익을 내야 되잖아. 여기서 또 진입했는데 올라타버리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커 나가죠. 그러나 앞에 계속 연속적으로 먹는 수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견딜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커 나간 거 인데서도 진입해서 먹고 또 인데서 재진입했다가 또 밑에 빠져보면은 먹었는 거 뱉어내고 또 매도해가지고 수익을 챙기고 또 매도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본전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컷 안 나갔는데 0.4 컷 안 나갔는데 계속 불안해가지고 한두 티 손질하고 이런 버릇을 걸리면 안 됩니다. 진입을 했으면 0.4 컷 주겠다 하는 각오로 들어가야 됩니다. 결국은 대부분 대충 보시면 이 값 이거 보면 이 값이 다시 불러보면 박스 그러니까 내파동 앞에 내파동이라 설명해 드렸죠. 이 내파동 보면은 이 내파동 가격을 보시면은 내파동 여기 보시면은 내파동 가격을 보시면은 대체로 이 값이 0.3 내지는 0.25 뭐 크게는 0.4 이렇게 만들어질 때도 있고 이 값 처음 발생하는 이 값이 보시면은
요 폭이 그, 그, 여기 보시면은 요 가격이 박스 가격 요 범위가 0.2 0.2에서 0.4 정도로 대충 형성되거든요. 0.2, 0.4 파동이 뭐 빨리 크게 빠른 시간에 빨리 움직일 때는 뭐 0.4 정도 형성, 0.45 되는 거 이상 되는 건 잘 못 받는 거세요. 0.4 정도 형성된다. 그죠? 대충 작을 때는 0.2 정도, 0.15 정도 형성되는 건 제가 못 봤어요. 대체로 박스 내파동의 범위는 그러면 결국은 0. 전체 내파동의 범위 가격은 이 내파동의 범위는 0.4에서 0.8 정도 형성되는 거죠. 이 범위가 대체로 이 박스 내파동의 범위는 크게 형성되면 0.8, 작게 형성되면 0.4 그렇게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중심 가격에서 매수든 매도든 했을 경우에는 조건이 나오는데 뭐 중심가에서 매수 매도 했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그 손절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여기서 매수했다면 손절 범위에서 그 박스 그 지지분한 박스권 안에서도 그죠? 그 중심가에서 진입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은 그죠?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은 이 내파동은 내파동 가격은 여기서 요 범위하고 요 범위 요 점선인데 실제로 여기 보면 60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보면 80이잖아. 80이니까 네틱 받고 나왔단 말이야. 네틱. 그러면 여기서 60에 매도했더라도 80까지 올라갔거나 뭐 75까지 올라갔다가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다시 본전할 수 있는 시기를 주거든요. 그 내파동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이게 내파동이기 때문에 중심가 핵이 습성은 있다는 거죠. 내가 매도를 했는데 물론 이제 단가 이까지 치고 올려가지고 0.3 컷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팅 네틱 안에서 컷 하지 마라. 차라리 6틱 컷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기다리면은 대부분 중심 가격에서 뭐 컷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전이 빠져나오거나 뭐 한 틱 정도나 이렇게 잘못 진입했다 가지고 하더라도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반대 신호 또는 마지막 이런 신호에서도 수익이 안 나오더라도 거의 본전이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그래서 중심선 가격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진입을 또다시 해가지고 온다. 본전 빠져나오고 매수를 해가지고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런 되죠. 수익 챙기고 또 수익 챙기고 이렇게 반복할 수 있다. 쉽게 손질하지 마라. 차라리 진입했으면 0.3 커 주든지 쉽게 진입하지 마라. 쉽게 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심선 가격에서는 계속 가격이 획이 된다. 특히 추세구간은 다르죠. 추세구간에서는 계속 인데스 뭐 매도했는데 반대로 매수 신호 떴는데도 불구하고 컷 안 하고 버티면은 계속 손실이 커지겠죠. 그래서 절대 해서 안 됩니다. 이런 신호에서 따라가줘야 된다. 특히 수수 나와버렸는데 매도 들고 버티면은 이거 감당을 못 하는 거거든요. 계속 이게 커다면 주고 매수 따라가가지고 이게 놓치더라도 인데 따라가가지고 다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찾을 수 있다. 그것도 인데스 또 매도하고 또 매도하고 또 매도하고 계속 반복해야 된다. 물론 여기서 매도했더라도 여기도 보십시오. 여기서 매도했더라도 한 세 틱 정도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걸 못 버티면 된다. 차라리 0.3 컷 주면 되지. 위로 바로 올라가면 컷 준다 생각하고 이게 버티줘야 두세 틱은 이거 컷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또 수익 내고 찾아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파동의 의미라는 것은 그 파동 안에서는 그 중심값에 진입해서는 아무리 박스권이라도 그죠? 박스권이라도 중심값에 대응해서는 박스권에서는
일시적으로 신호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예를 들면 매수 신호 떴다. 이런 부분에서 매수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시적으로 업무이 쫙 낸다고 근데 컷 해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겁나가지고 두세 틱 빠져나오고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수익 내고 차익을 빠져나올 수 있다. 자, 이것도 매수 들어가지고 또 수익을 챙겼다면, 못 챙겼더라도 예를 들면 또 매수 신호 나오고 바로 중심가이니까 진입가에서 다 빠져나온다니까요. 물론 이렇게 헷갈리는 거 나오면 중심가에서 붙어가 있는 거는 일시적으로 채워주구나. 여러분 여기서 매도 신호 뜨는데 바로 지지선이 있는 상태에서 매도 들어가지 말고 박스권에서는 5분선에 딱 터치해가지고 진입하라 했잖아요. 매도 해가지고 안 빠지고 하다가 또 양봉 하나 딱 내니까 급나가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면 된다. 20이 매도 해가지고 뭐 3호까지 세틱 받고 안 올랐는데 그럼 다시 본전에서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매수 신호 떴으니까 계속 홀딩 해가지고 뭐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매도 진입했는데 매수 신호로 전환도 안 되고 일시적으로 뭐 봉 하나가 썼다고 겁나서 바로 빠져나오고 이런 거 해보면 작은 파동에서 한두 틱 주는 그런 매매를 하게 되면은 손실을 먹은 거 다 뱉어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동 매매 하지 마시고 진입하면 컷 안 나가면 계속 버티가지고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노다지 차트를 개발한 갓세미놈이었습니다. 차트 매매의 원칙을 잘 지키시고 매매를 하시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개발할 팀플레이 트레이딩 시스템 그리고 다중 매매 시스템 이 시스템을 개발하는 순간 여러분들도 참여하는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